사실 어쩌면 그래요. 정리한다고 성공한다고? 성공하려면 정리해야 된다고? 그게 아니고요. 정리는 성공하는 가장 기초 작업이에요. 내 물건을 내가 간수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? 저는 정리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녕하세요.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수입니다. 많은 사람 아마 다 부자 되고 싶으실 거예요. 그게 꼭 뭐 돈이 많은 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마음의 부자가 됐든 마음의 여유가 됐든 잘 되는 사람, 잘 되는 집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고요. 일단 저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. 근데 그분들의 관점은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. 뭐냐면 집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. 집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입지 조건 좋은 거 좀 같은 뭐 아파트라면 좀 더 싼 곳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뭐냐면 가치를 공간에 대해서 내 위치를 생각해서 본인의 취향을 확실히 드러내요. 그러니까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, 성공하는 집에 가보면 이분의 취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. 아, 이분은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. 이분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구나. 아, 이분은 요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. 이분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구나. 그분들은 어쩌면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취미와 자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불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. 불필요한 게.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서 보면은 모든 물건이 다 섞여져 있어요.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들은 옷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고객님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.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. 그러면 제가요? 안 그런데요. 저 맨날 입는 옷만 입는데요. 이렇게 이야기해요. 그리고 취미도 고객님 뜨개질이 취미세요? 아니요. 옛날에 했었는데요. 약간 그런 관점, 태도, 생활 습관 이런 게 정말 잘 되시는 분들, 성공하신 분들과 일반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. 보통 뭐 해바라기 뭐 두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뭐 들어가는 입구에 거울 두면 안 된다 다 알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도 다 풍수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. 요즘에 좀 핫한 것은 달 항아리 그림을 많이 붙여두세요. 그리고 현관 밖에까지 신경을 쓴다는 게 전 좀 새로웠어요. 보통 우리는 그냥 우리 집 안만 신경을 쓰잖아요. 제가 정리를 하러 갔을 때 어떤 집에서 나한테 의뢰를 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. 그것은 현관 밖에서부터 물건 쌓인 걸 보면 압니다. 보통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현관 밖에 물건이 쌓여 있고 박스가 쌓여 있고요. 그 공간까지 자기 물건을 밖에 내놓고 거기에 물건을 쌓아둬요. 근데 부자들은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. 문 밖에 예쁜 화분이나 조각상이나 부와 운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운을 만드는 거를 현관 밖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금고는 뭐 당연히 있으시고요. 개인 서재 꼭 있으시고, 제가 정말 특별했던 건 식탁 위에 꼭 생화를 항상 꽂아둬요. 그리고 저희가 정리하고 난 마지막 날 이사를 오셨잖아요. 그날 바로 꽃배달 와서 바로 생화를 꽂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항상 식탁에 생화가 생활이 됐구나. 일반 사람들은 그 화병이 많지 않아요. 근데 그분들은 화병이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조화 이런 거는 없어요. 생활을 늘 꽂아두고 기운을 늘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에 돈을 쓰시고, 그리고 조명도 신경 많이 쓰십니다. 일반 조명이 아니라 곳곳에 조명을 이렇게 키워두세요. 그래서 이분들이 이래서 좋은 기운에 항상 에너지를 받으면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,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이걸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거든요. 왜 그분들은 뭐 이름만 대면 아실 거예요. 부자들은 어디 많이 살잖아요. 좀 높고 바람도 말 잘 통하고 강도 보이면서 이런 곳에 모여 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어디에 요즘에 집이 새로
짓는다 하면 그쪽으로 다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왜 저기에 다 모이시지? 라고 생각을 했었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기운이 좋은 곳이래요.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구나. 그리고 위에 옆에 누가 사는지까지 보신대요. 그래서 내가 층수를 만약에 이 아파트를 이 건물을 뭐 한다면 누가 사는지에 따라서 층수를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내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건 환경까지 같이 보시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느꼈고요. 정말 고급 아파트에 뭐 분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조각상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분수 자체가 그냥 보기 좋아서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대요. 그런 것들이 다 바람과 뭐 이런 물과 그런 기운을 다 합쳐서 일부러 그 분수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고르는 선택 기준이 너무도 다르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. 아무래도 집 정리를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좀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, 남편의 물건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방치를 하세요.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남편분의 옷장은 거의 없고요. 막 와이셔츠 같은 것도 막 둘둘둘 말아서 막 서랍에다 그냥 막 이렇게 넣어두는 경우도 있고요. 아마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청소를 안 해주셨나 봐요. 양복 위에 이렇게 띠가 둘를 정도로 먼지가 쌓여 있어요. 어떻게 이 옷장 안에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먼지가 쌓일 수가 있지? 그거는 1년, 2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? 이 사람의 자리, 공간이 없다는 것과 이 사람의 물건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. 저는 그래서 공간의 크기가 그 사람의 권위를 말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 들어갔을 때 누가 힘이 좋은가를 저는 알 수가 있다고 말해요. 안방의 옷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은 엄마가 힘이 세구나, 이 집엔 아빠가 힘이 세구나. 왜냐하면 성공하신 분들의 집에 가면 개인 드레스룸이 반드시 있습니다. 그게 아내 드레스룸과 남편의 드레스룸을 따로 쓰거나 같이 써도 영역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근데 관계가 단절되거나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편의 자리 또는 아내의 자리가 없어요. 어떤 집에 가면 아예 아이들의 공간이 없는 집도 있어요. 남편의 취미 공간으로 꽉 차 있고 레고나 피규어로 꽉 차 있고요. 남편의 운동방이 있는데 아이들의 방은 없는 경우 있어요. 그래서 거실이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터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밥 먹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어쩌면 행복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집은요, 그 사람의 가족의 물건 또한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를 하는데 서로 관계가 단절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은 집은요, 그 물건의 자리도 없고요, 물건을 잘 관리해 주지도 않아요. 더 필요하죠. 오히려 집이 넓지 않을수록, 아이들이 있을수록, 바쁠수록, 맞벌이 할수록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집이 넓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놓치지 않고 다 써야 돼요. 근데 뭐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집이 워낙 넓으니까 정리 안 하고 대충 넣어도 집이 괜찮아요. 그런데 25평의 4인 가족이 살면 굉장히 바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. 정리가 중요해요. 근데 정리는 짧게 하셔야 돼요. 정리는 엄청 힘든 게 아니에요. 정리는 되게 쉽고 금방 공간을 바꾸는 일이에요. 근데 쌓여서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은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. 내 물건이 한 번은 나와 눈을 마주치고 다 나와야 돼요. 내가 널 언제 샀지? 내가 널 마지막 쓴 날은 언제지?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 물건은 어쩌면 우리 집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얼마 주고 산 건 내가 항상
항상 남아있어요. 10년 전에 사도 20년 전에 사도 모카 솜 이불이 그렇거든요. 결혼 한복이 그렇거든요. 그 한복은 앞으로 입을 일이 없어요. 근데 못 버리시는 거예요. 그 결론은 집이 좁을수록 바쁠수록 시간이 없을수록 가족 수가 많을수록 정리를 해야지만 많은 물건을 쌓아놓지 않고 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면 못 찾아서 또 삽니다. 또 사면 또 못 찾아요. 그래서 집을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집이 문제래요. 집이 너무 좁아서 정리가 안 된대요. 집만 넓으면 내가 정리 잘하고 살 수 있대요. 그런 이야기 꼭 하시거든요. 아니요. 정리가 안 되면 집을 넓혀도 소용없고요. 인테리어 해도 소용없고요. 지하 창고 얻으셔도 소용없어요. 며칠 전에도 지하 창고에 5년 전 이사 올 때 넣었던 물건 그대로 다 버렸어요. 습하고 먼지가 쌓여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물건은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. 오늘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들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지 않으면 또 사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건은 항상 시간이 진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쟁여놓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내가 잘 찾고 쉽게 꺼내고 바로 되돌려 놓을 수만 있으면 돼요. 근데 사람들은 모델하우스가 정리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 호텔이 정리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해요.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. 그쵸? 우리 집은 내가 김치도 담궈 먹어야 되고 아이들이 놀아도 돼야 되고 뭐 대화도 해야 되고 막 요리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꼭 필요한 게 조금은 있으면 돼요.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. 많이. 그래서 늘 집이 복잡한 거예요. 좁을수록 바쁠수록 정리를 하면 많은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재고를 조금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. 예전에 이제 부모님 집을 정리해 드린 적도 있었어요. 자, 근데 그분은 이제 어느 날 암 선고를 이제 받으신 거예요.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았는데 본인이 인정이 안 되더래요. 내가 왜? 나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. 그래서 몇 년 동안 인정을 못 하셨던 거예요. 계속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서 정말 한 방에 가득 찰 정도로 사면서 그것 때문에 남편과 분쟁이 굉장히 많으셨어요. 근데 그분이 어떻게 완치가 되셨어요. 그래서 저 이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갔는데 물건이 쌓인 집에는요,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집이 습해요. 그래서 나방이 막 이렇게 다닐 정도거든요. 그래서 그분 남편분과 이제 그 정리 문제로 좀 별거 생활을 하셨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정리를 3일에 걸쳐서 했습니다. 너무너무 짐이 많아서 그 박스에 있는 걸 제가 다 뜯자고 했어요. 다 뜯어서 이 집에는 새 물건을 제발 쌓아두지 마세요. 그래서 지금 있는 물건을 드러내고 이 박스에 사놓은 걸 다시 그 자리를 채웠거든요. 그래서 정리를 싹 하고 바뀌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. 예전에 내가 정리 안 하고 살 때는 우리 집에 정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남편과도 늘 계속 싸웠대요. 남편은 왜 정리 안 하느냐? 나는 집에서 노냐? 서로 계속 분쟁을 했었는데 집을 싹 정리하고 나니까 남편이 처음 딱 하신 말이 여보, 그러면 나도 이제 앞으로 도와줄게.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.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려니까 마음이 찐한데 그래서 그분과 이제 부부 관계가 개선이 돼서 같이 합치시고 그분도 새로운 일 시작해서 지금 애견 사업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끔씩 연락을 해요.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참 의미 있게 돈 쓴 것 같다고. 자기가 여태까지 참 자기도 좋은 물건 참 좋아하고 사는 것도 좋아했는데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돈을 처음 쓴 것 같다고. 자기의 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, 노후 생활에 대해서 너무 홀가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. 그러니까 저도 이 일하면서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. 막 어떨 때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막 머리가 아플 때도 많고 막 애견도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. 그런 집 가면 털이 너무
많아가지고 막 재채기도 나올 때도 많은데, 이분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메시지, 아, 나는 돈을 받고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주고 이 사람 삶의 변화를 이 오늘의 정리가 내가 줬다는 것에 저 너무너무 뿌듯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그래요. 정리한다고 성공한다고? 성공하려면 정리해야 된다고? 그게 아니고요. 정리는 성공하는 가장 기초 작업이에요. 내 물건을 내가 통제 못하고 내 물건을 내가 간수 못하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? 자신감이 없고요. 뭔가 시작을 못해요. 특히 많은 사람들이요. 그래서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뭔가 지쳐있고 에너지가 없고 의욕이 없다면 힘들어서 정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 공간이 조금씩 생기거든요.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오히려 받습니다. 제가 이제 42살에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. 이제 11년 됐죠. 저는 어쩌면 제가 정리를 잘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. 집에 오면은, 진짜 깔끔하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무엇인가 물건이 나와 있는 거는 너무 싫어했어요. 뭐든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체계적인 정리는 아니었고 물건을 다 밖에 꺼내 놓는 거는 싫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지는 못했어요. 성격이 늘 움직였어요. 그래서 남편의 불만이 가만 좀 있어였어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주변 사람들이 강박증 있어? 왜 인생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? 진짜 성격 이상하네? 이상하게 좀 마음이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졌었어요. 나 진짜 성격 이상한가? 난 왜 그러지? 근데 제가 42살에 일을 찾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. 제가 잘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근데 주변 지인들이 추천을 해줬거든요. 정리 잘하잖아. 요즘 TV 보니까 막 정리하는 직업이 있던데? 저 그날로 알아봤거든요. 그때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. 그래서 그날로 이걸 시작을 해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. 저는 정리를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. 어떻게 바뀌었냐면 쉽게 말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저는 시간이 제가 물처럼 썼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. 맨날 놀이터에 가서 허공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저의 한 시간은 너무도 달라진 거예요. 저는 제 인생에 정리 빼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매일 현장에 나오실 수 있죠? 고객들이 저를 현장에서 못 떠나게 해요. 너무너무 이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회장님도 많이 만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일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게 아니야. 이 사람들이 인생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아주 중요한 정말 기초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야. 나는 이 사람을 없던 공간도 만들어 주는 거야. 새로운 공간도 제공해 주는 거야. 난 정말 큰 일을 하는 거야. 제가 그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요.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가 받거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주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는 엔잡러가 됐잖아요. 작가면서 강사하면서 CEO면서 인플루언서면서 유튜버까지 제 인생을 좀 바꿔준 이 정리라는 단어를 제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.